지도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과거의 지도와 오늘날의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과거의 지도는 막 지금처럼 너무 분명하진 않지만 사냥을 하고 성곽을 쌓고 해적들이 보물을 찾고 이러는 데에 산이 어디 있고 바다가 어디 있고 그런 데에 필요한 지도였고, 지금은 이제 GPS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날 때나 학원을 갈 때나 그 지도를 보고 가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지구 전체를 줌인 줌아웃해서 어디를 여행을 갈지 나라별로 그 연결되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현재의 지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지도의 과거와 현재가 무엇일까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조금은 옛날 것 같지만 이제 역사를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뇌지도 기술을 개발하여서 뇌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그런 연구들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뇌지도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오래 전으로 가요. 이제 석기 시대. 저도 여러분들 때는 사실 역사를 엄청 싫어했었는데 이제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배우니 현재를 알게 되고 미래를 볼 수 있다라는 진부한 표현이지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석기 시대 때 보면 그 유골에서 이렇게 구멍이 난 거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몸에서 영혼을 끌어내는 관습이나 어떤 수술법 또는 치료법이라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집트 문명으로 가면 이제 제일 첫 번째에 그 뇌라고 불리워지는 상형 물자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집트 문명하면 너무나 당연히 그 나오는 것이 이제 미라이잖아요.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 거는 이제 그 죽은 사람을 영원히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처치법인데, 재밌게도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미라를 만들 때 코를 통해서 뇌를 제거를 하는 걸 첫 번째 스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은 그 미라와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하고 다른 중요한 다른 장기들은 이제 염장을 해서 항아리에 보관을 해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뇌와 심장을 보았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심장이 너무나 중요했고 뇌는 별로 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인간의 지성과 감성이 모두 심장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인간의 문명에서 보면은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나의 자아는 어디 있고 마음은 어디 있고 영혼이 어디에서 존재하고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살아있는 영혼의 근원이 되는 영혼의 주스라고 불려지는 것을 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몸속에 다 흐르고 있는 피가 가장 중요해서 그 피가 흐르는 심장이 아마도 그 영혼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인류 문명이고요. 이제 그랬을 때 뇌와 심장을 보면 이제 그리스 문명으로 가면 우리들이 다른 철학 시간이나 다른 교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학자들 중에 플라토나 히포크라테스는 뇌가 이제 영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장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그 인류 문명에서는 그 몸속에 흐르는 피가 영혼의 주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사람은 이제 그 혈액이 뇌로 가서 연결되었다는 것을 관찰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뇌가 우리의 기쁨과 웃음과 슬픔과 그리고 선악, 추함과 아름다움을 다 구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원이 되는 장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똑같이 이제 혈액이 뇌로 가는 관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심장이 여전히 그 우리 영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밌게도 이제 여기서 그 뇌를 적출해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없겠지만 뇌를 적출을 하면 뇌가 상당히 그 지질이 많고 차가운 장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장이 중심이고 뇌는 그 심장을 식히는데 마음을 식히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뇌와 심장의 논쟁의 흔적이 사실은 영어식 표현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배웠다고 하면 영어식 표현으로 learn by heart 또는 you broke my heart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뇌와 심장의 우리 인류 문화에 있어서 심장이 중요했다라고 추측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뇌과학을 배웠으니까 이제 이런 표현보다는 learn by brain 더 나아가서 이제 learn by synapse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을 보면 이제 그리스 문명에서는 이제 해부학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해부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 형태를 이제 관찰함으로써 이제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어떤 구조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structure and function의 그 관계를 보는데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해부학이 될 것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는데 이와 같이 관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아리의 배아를 보았더니 심장이 너무 쿵쾅쿵쾅 강렬하게 뛰어서 아마도 생명의 근원은 심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류에서 이와 같은 영혼과 자아와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졌고 그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철학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심리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와 같은 철학과 심리학이 신경과학과도 굉장히 맞물려 있는데 이제 당시에는 아직은 과학적인 사고보다는 추측이 많았던 이와 같은 철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이런 그 질문을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가면 갈레노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과학적 시도를 하는데요. 이제 과학적 시도라는 것은 그냥 관찰뿐만 아니라 실험을 근거하여서 그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하고 그리고 이론을 형성하는 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지는 이제 옛날의 그림이었는데 돼지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우리나라 마을 표현으로 말하면 돼지 목 다는 소리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돼지가 많이 비명을 질렀는데 거기에서 이제 실험을 해서 후두신경을 절단을 해 보니 갑자기 이제 조용해진 돼지를 보고 이와 같은 신경계가 존재하고 그것이 뇌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목소리라는 것이 그 영혼의 표현이라고 믿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뇌가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영혼을 조절하는 기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뇌를 절단하거나 어떤 부위를 절단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즉 실험을 통해서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 그 학자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형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수 있는 학자가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이와 같이 사람의 뇌의 형태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7 권의 시리즈 책을 발간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많은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었던 데카르트가 이제 반사신경에 대한 그 이론을 내세우고 그리고 세포를 처음 볼 수 있게 했던 이 이제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코르크의 세포를 관찰하게 되면서 이제 생명의 기본 단위를 보고 이와 같은 현미경을 이용해서 뇌를 관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갈바니가 그 개구리의 다리에 전기 자극을 주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아서 전기적 신호를 근육과 신경이 연결된 것을 본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프랑켄슈타인의 근원이 되었던 실험이기도 하죠.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뇌과학에서의 그 중요한 역사의 두 인물 그 카할이라는 분과 그리고 골지라는 학자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은 사실은 공동으로 그 1906년도에 공동 노벨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굉장히 비슷한 연구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결론적으로는 두 사람이 다른 이론을 제안을 합니다. 골지의 경우에는
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조직을 보면 모두 다 얽히설키 연결되어 있는 망상 구조를 통해서 이와 같이 뇌가 기능을 한다라는 망상 이론을 골지가 제안을 했고요. 카할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의 세포, 뉴런, 신경세포가 하나하나의 단위고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단위인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뇌가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제안한 뉴런 티오리 또는 뉴런 덕트린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뉴런 이론이 그 맞는 이론이었고, 그래서 카할이 이제 지금까지도 그 신경과학의 또는 뇌지도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훌륭한 업적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지가 그 이 과학계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크고, 더더군다나 카할의 이와 같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근원이 되었던 골지 염색법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물 시간에 배웠는 골지라는 세포 소기관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골지 스테이닝에서 골지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와 같이 여러 개의 그 버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헤비 메탈을 이용하여서 아직까지도 왜 이런 그 아름다운 염색법이 되었는지 이론은 모르지만, 이와 같이 그 각각의 신경세포의 모양을 볼 수 있는 염색법을 개발을 하였고, 보시다시피 이제 당시의 현미경으로는 얘네들이 이렇게 다 설기설기 연결이 지어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망상 띠오리를 이제 골지가 제안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는 이걸 너무 믿어서 카할이 얘기하는 그 뉴런 독트린을 굉장히 반대하고 막 바보 같다라고 그 노벨상 수상식의 소감도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앙숙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카할은 똑같이 이 골지 염색법을 활용을 하여서 이제 각각의 그 뉴런들, 신경 세포들을 관찰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카할이 어렸을 때 이제 화가가 꿈이었는데 과학의 아버지가 또 의대를 가라고 떠밀어서 이제 의대를 갔다가 이렇게 과학계에 등판을 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화가의 꿈을 실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핸드 드로잉의 탤런트를 이제 뇌지도를 작성하는데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신경 세포들의 아름다운 형태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뉴런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서 여기서 정보가 이와 같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제안을 세기 전서부터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소개를 해주실 때도 이제 시냅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신경 세포는 시냅스라는 굉장히 작은 구조를 통해서 그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이제 그것을 처음으로 제안을 하신 분이 이제 또한 노벨상을 받았고, 이와 같은 시냅스의 구조를 보여주어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영국의 성당에 스테인 글라스로 기념하는 것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면 19세기, 20세기가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현대 신경과학의 중요한 개념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특히 카할의 그 업적으로 알게 되었던 중요한 개념은 이제 신경 세포, 그 뉴런이라는 것이 단위이다. 그리고 그 뉴런은 좀 더 세세히 보면 세포체라고 하는 소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안테나처럼 나와 있는 그 신호를 받는 덴드라이트,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스파인이라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엑손이라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뉴런이 신호를 전달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거기서 이제 다른 엑손, 신호를 주는 엑손과 신호를 받는 스파인 또는 덴드라이트가 만나는 그 지점을 이제 시냅스라고 불리워지고, 그것들이 모여서 이제 신경 회로를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회로들로 그 뇌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냅스는 전자현미경으로 이와 같이 그 시냅스를 관찰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뒤에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개념은 지금은 우리가 얘는 틀렸다라는 것은 알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신경 세포가 하나의 단위인데 그래도 기능을 하는 거는 어느 구역별로 나눠져 있지 않을까. 시각을 담당하는 구역, 그리고 미각을 담당하는 구역들이 나눠져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한 학자는 그것이 이 두개골의 구역별로 나눠졌다. 우리는 틀린지 알죠. 두개골은 그냥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펜필드라는 그 신경외과 의사가 이제 기능적 뇌지도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환자의 대뇌피질을 하나하나 구역별로 자극을 했을 때 혀를 움직이는지 손을 움직이는지 발을 움직이는지 이와 같이 그 기능적 뇌지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와 같은 그 개념이 등장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19세기, 20세기에는 카할에 의한 뉴런 독트린, 뉴런 이론과,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펜필드의 발견으로 이제 각 뇌의 지역별로, 구역별로 기능이 다르다라고 하는 펑셔널 로컬라이제이션, 이 두 가지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21세기의 뇌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시 요약을 해보면, 이제 카할은 뇌지도 또는 신경과학의 아버지라 불려주고, 그분의 업적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경 세포를 염색을 했고, 골지라는 염색법에 의해서, 그리고 당시에 가장 그 어드밴스 되었던 광학현미경으로 이와 같은 신경 세포를 관찰을 하게 되었고, 말씀드린 대로 드로잉을 너무 잘해서 그 수작업으로 이와 같이 보여지는 신경 세포들을 아름답게 그려내었던 것이 카할의 뇌지도라고 본다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포스트 카할이라고 해서 이제 신경 세포를 염색하는 거는 형광 물질을 가지고 굉장히 컬러풀하게 염색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형광 물질을 유전자 기법을 같이 조합을 하여서 굉장히 특별한 신경세포 타입별로 염색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을 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 사이에 전자현미경뿐만 아니라 굉장히 최첨단의 광학현미경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MRI, 인간의 뇌를 그 두개골을 절단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MRI라는 이 기술도 개발을 하게 되었고, 카할은 모두 다 너무나 아름다운 드로잉으로 구현을 했었던 이와 같은 재구성을 이제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 중요한 기술들을 나열을 한 거였고요. 이제 여기서 그 포인트가 되어야 하는 거는 뭐 지금 우리 그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컴퓨터 기술이 이제 굉장히 오래 전에 그 제한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그 녹색 형광 단백질이 개발이 되었고, 이제 그 업적을 기여
1998년도에 노벨상을 타게 되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운더인 폴 알렌이라는 사람이 뇌를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기부를 하여서 만든 인스티튜트가 그 설립이 된 해도 2003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 그것은 그 인류 문명에서 늘 궁금해했었던 우리의 영혼 자아의 근원이 무엇이냐? 뇌다. 근데 뇌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현대의 퀘스천은 그 뇌가 어떻게 그럼 우리의 영혼과 인지와 행동을 관장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것이 시각을 담당하거나 다른 것들을 담당하는 구획화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사실은 이게 다 얼기설기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현대 사회의 개념이고 이와 같은 구조적 기능적으로 연결된 것을 어떻게 뇌 지도화하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커넥톰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형태학적인 뇌지도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연결성을 봐야 하는 커넥톰이라는 뇌지도가 나오게 되고 커넥톰은 이제 2005년도에 새로 생긴 게놈이라는 옴 시리즈에서 나온 신용어이고요. 신경회로의 연결성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게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이제 그 지놈은 이와 같이 염색체이고 이제 염기 서열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인간의 그 지놈은 3.2억 개의 염기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와 같이 연결성을 보는 커넥톰은 어떤 유닛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신경세포가 유닛일 거고 다른 장기나 혈액이나 다른 데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과 비슷하게 신경세포도 세포체의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데 이와 같이 안테나처럼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서로 연결되고 복잡하게 신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잘 보면 인간의 뇌 속에는 860억 개의 뉴런이 존재하고 그리고 거기에 각각 1000개 이상의 시냅스가 존재를 하여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시냅스가 서로 연결이 되었고 신호가 전달이 되고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엑소는 그 18만 킬로미터인데 이것은 지구를 4.5배 돌 만큼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커넥션이 존재를 하고 그것을 매핑을 하는 것이 커넥톰이어서 이것을 다이섹트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최신 컴퓨터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오 기술이 동반되어야 하고 지놈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뉴런과 시냅스의 숫자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MRI를 기반으로 하는 휴먼 커넥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휴먼 커넥톰은 MRI를 찍고 그 MRI에서 나온 이 물 분자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이렇게 고속도로 파이버처럼 되어 있는 곳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될 만한 굵직굵직한 신경 섬유의 그 회로들을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가지고 이와 같이 인간의 뇌 또는 동물의 뇌의 그 커넥션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보면 이것은 이제 정말로 시냅스가 아니고 그 큰 굵직굵직한 섬유 다발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냅스 연결을 볼 수 있는 커넥톰은 아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시냅스와 같은 이런 연결성을 보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동반이 되는 전자현미경을 이용을 해야 하고 광학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엑손과 덴드라이트가 만나는 신호를 주는 애와 신호를 받는 애들이 만나는 지점을 한번 이렇게 보면 실제로 약
20%만 실제로 시냅스고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 80%가 시냅스를 이루지 않는다고, 즉 그 잠재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정확한 시냅스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커넥톰을 하려고 하고요. 전자현미경의 영상은 이와 같이 흑백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영상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디가 덴드라이트고 어디가 엑손인지를 색칠을 하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즉 영어로 말하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한 장 한 장의 하나의 덴드라이트를 계속 따라가서 그것을 3차원적으로 재구성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것을 컴퓨터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자세한 구조를 알 수 있어서 정확하게 시냅스를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그 한국계 그 미국 교수인 세바스찬 승 교수님께서 이제 KT와 연결을 하여서 아이와이어라는 시민이 모두 다 동참하여서 그 과학 게임을 하겠다고 해서 만든 시각에 있는 레티나 신경 세포를 보고 계시고요. 이와 같이 일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을 컴퓨터로 이제 AI로 많이 극복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와 같이 커넥톰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뇌지도 연결성을 보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해상도, 시냅스는 나노미터 수준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 해상도를 가질 수 있는 현미경, 그리고 또는 분자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체 뇌에서 그리고 시냅스까지 볼 수 있는 그 멀티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스케일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뇌를 보면 이와 같이 센티미터 단위인데 시냅스 수준의 연결성을 보려고 하면 나노미터 수준이어서 이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MRI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시냅스 수준에서 볼 수가 없고, 전반적인 고속도로 수준의 지도를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세세하게 국도,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지도를 다 볼 수 있는 건 전통적인 전자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자현미경을 이용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정확도는 있으나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복잡한 뇌를 모두 다 뇌지도를 완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이제 M그래스프에 대한 그 기술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카할과 비슷하게 그 신경세포와 시냅스를 M그래스프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염색을 하고,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광학현미경을 이용하고 우리가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재구성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 녹색 형광 단백질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제 그 소개하셨듯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표현으로 seeing is believing. 그래서 녹색 형광 그 물질을 가지고 생명 현상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프로테인 단백질이 개발이 되었고, 이제 녹색 형광 단백질은 그 초파리에서 나온 단백질이고요.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많이 개발을 하여서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유전학적으로 그 뇌 속에 있는 신경 세포를 이와 같이 다양한 색깔로 그 염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와 같은 녹색 형광 물질을 이렇게 두 조각을 내고요. 그 조각난 것들이 이제 조금 깨졌는데, 이제 조각난 분자가 서로 가까워지면 다시 형광 물질을 띠게 하는 스플리트 GFP라고 하는 그 어세이 방법을 활용을 하여서 이제 신호를 주는 세포에게 하나의 쪼개진 GFP 몰레큘을, 그리고 신호를 받는 애에게 다른 한쪽에 쪼개진 GFP 몰레큘을 집어넣고 얘네들이 서로 만나면
그 시냅스를 관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뇌에 집어넣고 이것이 그 실제로 신경 세포를 볼 수 있는 그 광학 현미경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예전에 카할이 그렸던 이와 같은 그 신경 세포들을 그 컴퓨터로 그릴 수 있고, 이제 나무 모양이 여러 개가 있듯이 이제 덴드라이트는 라틴어로 나무라는 뜻이고 나무 가지여서 이와 같이 나무 모양이 다양하듯이 신경세포도 다양하여서 저희들이 개발한 이제 소프트웨어는 유튜브이 아니고 뉴튜브예요. 뉴런을 튜빙 스트럭처로 이와 같이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서 그 재구성을 한 신경세포를 보고 계시고요. 이와 같이 신경세포와 그 다음에 엠그래스프를 통하여서 만든 시냅스를 이제 3차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컨트라스트가 좋지 않지만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디지털로 3차원적인 생쥐의 뇌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기억과 학습에 너무 중요한 전 강의에서도 보였던 치매 환자들에게 손상이 많이 나오는 해마 부위를 보고 계시고, 그 해마 부위에서 신경을 주는 세포와 신경을 받는 세포들을 이와 같이 염색을 하였고, 그리고 그것들을 디지털리 서로 붙여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뉴튜브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와 같이 각각 그 형태를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엠그래스프 기술과 그리고 뉴튜브라는 기술을 가지고 신경세포들을 하나하나 재건축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 연결성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기술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던 뇌지도 작성을 훨씬 더 빠르게 이와 같이 여러 신경세포들을 해낼 수 있고, 그리고 구글 맵처럼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하여서 이 신경세포들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조금 시간이 임박하여서 조금 빠르게 얘기를 할 텐데,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정확한 그 올바른 대상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개구리나 아니면 다른 여러 종류를 했듯이 이제 신경과학에 있어서 동물 모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만 알지만 이제 신경과학에서의 오징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에 굉장히 큰 자이언트 엑손이 존재하여서 실질적으로 어떤 신호가 가는지 전기 신호 측정이 가능했던 동물 모델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갈바니의 개구리 실험이 있었고, 이제 최근에 쥐를 이용한 많은 그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그 굉장히 작은 원숭이인 마다가스카르 출신인 마우스 리모아, 우리나라 말로는 쥐 여우 원숭이를 가지고 그 새로운 동물 모델로 추천을 하고자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동물은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뇌지도가 아직은 없고, 그래서 이 동물의 뇌를 정확하게 3차원적으로 뇌지도를 작성하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이 동물을 동물 모델로 제안을 하게 된 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동물이고, 그리고 눈이 굉장히 커서 비전 시스템이 좋고, 그리고 또한 유전적으로나 그다음에 진화론적으로나 그 인간과 훨씬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물의 뇌의 크기를 보면 이제 다른 쥐와 비슷하지만 유인원에 가까운 이와 같이 폴딩이 생겨지는 그런 피처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서 뇌를 그 시리즈로 절편을 내고 그와 같은 것을 이제 3차원으로 뇌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모두 다 정렬을 하고요. 그리고 각각 정렬한 것들을 가지고 옆에 구획화되어 있는 아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실질적인 뇌지도, 즉 아틀라스를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2디멘셔널, 그 다음에 3D로 3차원으로 만들어서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 이제 오픈 사이언스의 특징인 한국 이름으로 이음이라는 웹사이트를,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M그래프 관련한 데이터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가셔서도 이제 시민과학처럼 그 참여하여서 재구성을 하진 않지만 각각의 세포들을 관찰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이고,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마우스 리무아 데이터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마음에 드시는 신경세포를 클릭하시면 색깔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3차원적으로 돌리면서 그 형태학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적인 이제 신경세포의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고, 얼마나 길게 있는지, 몇 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냅스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고, 이제 마우스 리무아 관찰을 해보시면 여기에 앞서서 보여드렸던 모든 그 뇌지도의 데이터셋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렸던 것은 이제 조금의 역사와 함께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뇌지도를 만들기 위한 M그래프 기술과 그리고 새로운 동물 모델인 마우스 리무아의 그 세계 최초의 3차원적인 뇌지도를 작성하는 연구 내용을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